한의원의 경우 이명의 난청으로 오시면 추나를 한다거나 목에 이렇게 볼타를 한다거나 한약 처방을 좀 많이 하잖아요. 그런 것들에 좀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이 있는데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여러분들이 이명이나 난청은 주로 이비인후과를 선택했기 때문에 한의원에 가서 한의사와 상담을 하다 보면은 이비인후과 의사들과 말하는 것이 조금 다소 견해 차이가 있다는 걸 느끼게 될 겁니다. 한의사 입장에서 이명을 치료한다는 것은 구조적인 문제를 치료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중위의 문제라든가 고도로 손상이 된 경우는 한의사의 도움이 사실은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구조적인 문제가 아닌 귀를 둘러싸고 있는 결국은 턱이라든가 목뼈라든가 두개골, 이 모두가 귀 주위에 함께 붙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세포가 건강하려면 첫째 영양 공급이 잘 돼야 되고 산소량이 풍부해야 됩니다. 우리 한의사들이 추나를 한다, 약침을 놓는다, 침을 놓는다는 것은 자율신경을 안정시킨다, 뇌의 피로도를 좀 덜어준다, 체력을 개선시켜준다, 그 다음에 잠을 편하게 해준다, 우울감을 도와준다, 이런 것을 통해서 한약이나 침이나 약침, 추나 매선, 도침 이런 모든 치료 행위들은 귀로 들어가는 혈관 그리고 신경 이러한 재반 통로를 편하게 도와줌으로써 귀의 건강 상태에 도와주는 행위가 되기 때문에 실제 그러한 행위를 하다 보면은 가장 많이 느끼는 게 환자들이 긴장도가 풀어집니다. 그리고 침이나 한약을 쓸 때 잠이 잘 온다, 기운이 난다, 마음이 좀 편안해졌다, 이러한 모든 반응들이 결국은 한방 의료 행위의 결과물이기 때문에 기존의 이비인후과에서 도움을 받던 것과는 또 다른 면에서 이명 치료에 또 난청 치료에 도움을 주고 있기 때문에 한방 행위가 이래서 하는구나 라고 받아들이시면 여러분이 이명 난청 관리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우리가 의사된 입장에서 나의 한계를 알아야 되고 내가 하고 있는 이 행위가 어떤 도움을 통해서 환자에게 이명을 개선시키고 난청을 도와준다는 것을 정확히 환자에게 설명을 하고 또 환자 입장에서도 의사의 말을 충분히 경청을 해서 내가 조심할 것 그리고 내가 어떤 도움을 받으면 이렇게 나아진다고 하는구나 하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시면 본인의 고통이 조금이라도 줄어들 거라고 받아들이시면 좋겠습니다. 보통 이제 한의원 오면 침을 또 놓잖아요. 뭐 약침이나 침을 놓는데 이게 약간 효과가 있는가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침을 무서워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침은 우리가 한마디로 말하면 신경 자극입니다. 그 신경은 우리가 자율신경을 안정시킨다라는 게 침의 가장 큰 효과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침을 놓고 나면 환자가 코를 고고 자는 사람도 있고 침을 맞고 나면 몸이 개운하다는 사람도 있고 침을 맞고 있으면 마음이 편안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침은 하나의 바늘이고 자극인데 왜 그러한 결과가 나타날까? 결국은 침은 기와 혈의 소통을 통하고 자율신경을 편안하게 하는 심리적인 안정에도 확실한 효과가 있다는 것은 수많은 논문을 통해서 이미 밝혀져 있습니다. 찌르는 바늘에 불과하지만 맞는 자체가 순간의 고통은 있지만 내가 더 큰 고통을 벗어나려면 순간의 고통은 참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것도 못 참는 분은 침 이외에도 다른 방법들이 한의학에는 많습니다. 굳이 약을 쓰지 않는다 하더라도 약의 문제는 에너지 문제의 차원에서 하는 거고 기와 혈을 돌리는 것은 침 외에도 약침과 추나 그 다음에 매선 이런 것들은 모두 다 귀를 감싸고 있는 근육의 긴장과 피로도를 덜어주는 행위이기 때문에 하고 나면 머리가 맑다, 눈이 많이 맑아졌다, 그리고 기운도 좋다 이런 얘기를 실제 임상에서 매일 접하기 때문에 한방 의료 행위가 이명 난청 환자에게 어떠한 치료가 어떤 도움을 준다는 것은 지금까지 많이 연구되어 있고 논문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실제 꼭 논문의 결과만이 아니더라도 지금까지 전해 내려온 수많은 의사를 통해서 이명 난청의 한의학적 치료의 기전에 대해서는 한의사는 거의 다 인지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에 근거해서 치료를 하는 것이고 여러분이 그런 치료를 받으면 이렇게 해서 내 몸이 좋아지는구나 라고 인식을 하시면 그 치료 행위에 대해서 이해가 쉬울 것입니다. 한의원 가면 무조건 일단 한약을 먹어라. 근데 한약이 사실은 비용도 비싸고 환자분들 입장에서는 귀의 문제인데 왜 한약을 먹어야 되냐 이렇게 생각을 좀 하실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이명 난청을 치료한 모든 한의사가 겪고 있는 현실입니다. 따라서 한의사 입장에서는 하루빨리 한방의 모든 의료행위가 보험이나 실손보험에 적용이 돼서 환자가 부담없이 치료받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개인이 환자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침만 맞으면 안 됩니까? 저는 추나만 받으면 안 됩니까? 약침만 받으면 안 됩니까? 이런 단편적인 치료 방법을 선택적으로 원하시는데 치료하는 입장은 만약에 침만 가지고 이명난청이 개선된다면 굳이 약을 쓸 이유도 없고 한약이 맛있는 것도 아닙니다. 저 또한 한약을 안 먹고 침만 맞아 고치겠다면 당장 달려갈 겁니다. 하지만 한약의 용도를 분명히 밝혔습니다.
아까 전에 침의 역할과 약의 역할은 분명히 구분되어 있습니다. 침은 약에 비해서 에너지를 넣어주는 한계가 있습니다. 약물은 그 개개인의 오장육부의 상태를 진단을 하고 감정 상태를 살펴서 그게 해당하는 약물을 쓰기 때문에 침이 모든 환자에게 뭐 우울증을 풀어준다, 잠이 잘 오게 안 한다, 체력이 너무 약한데 침을 맞으면 기운이 펄펄 난다, 이렇게만 된다면 굳이 한약을 쓸 이유가 없습니다. 의사 입장에서는 치료하는 게 중요하지, 환자가 먹기 싫어하는 한약을 권한다든가 아니면 경제적 부담이 많다고 느끼는 환자에게 강제적으로 약을 쓸 수는 없습니다. 저 또한 환자를 치료하다 보면 한약을 쓰지 않아도 될 환자는 굳이 실험만 하자고 합니다. 그것은 개개인의 의사의 선택이고 환자의 판단에 의해서 하는 거지만은 약의 용도에 대해서만은 분명히 여러분이 인식을 해야 됩니다. 약의 역할은 기능 개선 그리고 에너지를 활성화시키고 도움을 준다, 뇌를 안정화시킨다, 마음을 편안하게 한다, 이러한 역할이 있기 때문에 침이 해낼 수 없는 지속적인 효과,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약의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시점을 선택하는 것은 의사가 선택을 하고 환자는 본인의 경제력과 시간 문제를 감안해서 그거를 의사와 의논해서 잘 이해하고 받아들이시는 게 좋겠습니다.